1357년부터 20년 동안 왕이 20명 바뀝니다. 연례 행사야, 왕 갈아치우는 게. 가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돈 나름 또 챙길 거 챙기셔야죠. 또 호주머니에다가 그러시려면 또 세금도 또 좀 덜 내시고 중앙정부에 개인적으로 또 운영도 한번 해보셔야죠. 요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인 형태로 이제 관리하셔요 라고 킵차크 칸국에서 이제 좀 혜택을 준 거죠. 당시에 저 모스크바의 대공 그 공작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 킵차크 칸국의 왕족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사바사바도 잘했고, 이제 세금도 자기들이 알아서 걷게 됐잖아요. 그죠? 알아서 경제력까지 운영하고 이런 정도까지 된 거 아니야? 요때 공작 대공이 도대체 누구냐? 이반일세. 이 양반 러시아 역사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옛날부터 킵차크 칸국 그 몽골이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려는 방법도 잘 습득하고 정치도 잘하고 사바사바도 잘해가지고 이제 몽골로부터 거의 사실상 독립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을. 세금도 이제 우리가 대신 거둘게 형. 형들은 바쁘잖아. 여기 모스크바 지역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형. 이제 이랬던 거죠. 당시 이반 1세가 이제 집권하기 직전부터 모스크바가 어떤 곳이었냐면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께서 있는 곳이었어. 1325년부터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모스크바로 이사를 하십니다. 요 동유럽, 요쪽, 요 주변에 러시아 주변에 이 국가들 지금 못 믿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못 믿었어.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님께서 모스크바로 가셨다는 거야, 이사를.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이 동유럽 지역과 이 모스크바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모스크바가 뭐예요? 거의 가톨릭의 로마 바틴칸급이 됩니다. 정교회계의 로마야. 정교회. 그래서 이제 당시에 킵차크 칸국이 먹고는 있었으나 지금의 동유럽과 러시아 서부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다? 바로 모스크바 대공국 모스크바였다 이 말이야. 한편으로 킵차크 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사돈이라도 그렇지 너무 좀 사이즈가 너무 커져? 좀 밟아줘야겠다. 대공자리 로테이션 제도. 이제 모스크바에 있던 대공자리를 바로 옆에 트벨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킵차크 칸국이 이제 저 모스크바에 줬던 대공자리를 이제 트벨로 옮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사돈! 너무 커. 적당히 커야지, 적당히. 이번에 저 대공은 바로 옆에 저 옆 동네에 트벨리로 가니까 양해 좀 해줘 사돈. 그렇다고 개기지는 말고 죽방 터지니까 내가 그래도 몽골 제국의 후예 킵차크요. 깝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대공이 모스크바에서 트벨리로 옮겨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공국들을 모스크바 대공국이 사실상 다스렸었는데 이제 다스리던 국가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자마자 이제 모스크바가 야 우리가 옛날 모스크바인 줄 알아? 그 옛날에 뭐 나로 지금 알고 있냐? 그 사이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서 모스크바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그동안 경제력 커졌지, 인구 늘어났어, 영향력 강력해졌어.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님도 계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모스크바가 지금 대공자리 뺏기게 생긴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까 말했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께서 저 모스크바에 계셨다고. 우리 위대한 정교회의 신도들이야.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님도 계시고 우리 모스크바 대공국의 하나님의 자식들, 신의 자식들인 우리는 저 오랑캐 킵차크 칸국 같은 것들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저 수구 세력, 종북 몽골, 토착 몽골 저 세력들을 우리 신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모스크바 대공국의 자식들이 이제 조져야 된다. 그랬겠죠? 자, 그렇게 이반 1세 다음에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대공을 하고 있었던 드미트리 돈스코이라는 대공이 이제 지 혼자서 아까 뭐라고 했어? 당시에 이제 다른 공국들 입장에서는 대공국 나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몽골이랑 싸워야 돼? 저 터지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혼자서 주변에 그 어떠한 도시 그 공국들의 지원도 없이 혼자 군사를 정비해서 1380년 모스크바 대공국 때 킵차크 칸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혼자서 킵차크 칸국으로부터 본인들이 독립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겨요. 여기서
1380년 전투에서는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겨.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전투에선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겨?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공국들이 킵차크 칸국이랑 전쟁할 때 졸라 그냥 뒤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쳐던 새끼 이제 와가지고 이제 형! 난 형이 이길 줄 알았어. 형! 우리 같이 하자. 나 형과 함께 할게.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 형. 우리 저 오랑캐 몽골 민족들로부터 우리 빨리 독립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수많은 국가들, 수많은 공국들이죠. 공국들. 모스크바 대공국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모스크바라는 도시도 상당히 강력하게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그럼 뭐 가만히 두나? 킵차크 칸국이 전투 한 번에 뒤진 게 아니요. 전투에서 그냥 한 번 진 거지 멀쩡히 있었어요. 멀쩡히. 킵차크 칸국이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모스크바를 조지러 떠나. 근데 털려요. 누가? 모스크바가. 초반에 이겼는데 털려. 근데 이제 원래 킵차크 칸국이 모스크바를 사실상 이제 속국화에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게 모스크바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발렸으니까 처형 오지게 당하고 이제 막 피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뭐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킵차크 칸국이 그래 그냥 너네 대공짜리 그냥 계속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킵차크 칸국한테 종속되겠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개길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그거에 조약에 서명하게 하고 그냥 순순히 물러가요.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사실상 먹었던 영토, 자리도 대공짜리를 내가 줘가지고 성장한 새끼들이 갑자기 이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내란을 막 꾀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를 갖다가 내버려뒀을까? 왜? 당시 킵차크 칸국은 개판이었었어. 그래서 모스크바 대공국도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했던 거야. 왜? 1357년부터 20년 동안 왕이 20명 바뀝니다. 연례 행사야. 왕 갈아치우는 게 개판이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유목민족 출신들이 왕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가족들끼리도 이제 통수치고 쿠데타 많이 일어나고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있었던 형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 몽골 제국이 이렇게 있었잖아. 요때 킵차크 칸국이 왕 20년 동안 20명 갈아치울 때 요 아래에 뭐가 있었어요? 일칸국. 여기가 이제 같은 몽골 출신이잖아. 근데 여기는 또 지구에서 사라져. 왜? 여기가 등장했거든. 티무르 제국. 게다가 킵차크 칸국은 또 20년 동안 왕 20명 갈아치우고 별 난리 개판인 거야 막. 주변에 막 신흥 강대국들은 막 등장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 자기들은 그냥 왕 갈아치우고 앉아있고. 그래서 킵차크 칸국이 모스크바 대공국한테 야 쿠데타 일으킨 거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 개기지만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라고 하고 간 거예요. 바쁘셨거든. 결국 킵차크 칸국이 저렇게 분열 쪼가리가 납니다. 크림 칸국, 카잔 칸국, 아스트란 칸국 이렇게 나라가 그냥 개쪼만해지고 쪼가리가 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어떻게 했을까? 이 새끼들 뒤졌어 이제. 너네 이제 뒤졌어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군대 이끌고 미친듯이 쫓아가죠 이제. 이때가 요 상황이 언제냐면은 1400년대 중후반의 얘기예요 지금. 그 1400년대 중후반에 요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400년대 중후반에 요 당시에 모스크바 공국의 지도자가 누구다? 이반 3세. 이 양반이 이제 싹 다 군대 몰고 갈라져 있던 킵차크 칸국을 아예 개박살을 냅니다. 자 그렇게 1480년 우리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제 독립국가라는 것을 1480년 선언합니다. 이제 킵차크 칸국이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아예 박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칸국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됐고 주변에 있던 그 도시 공국들도 흡수를 했고 영토도 계속해서 넓혀 나갔고 더 이상 함부로 누구한테 머리를 안 숙이고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가야 된다. 요때를 이반 3세가 다스리던 이 지역에 있던 국가를 역사적으로 모스크바 대공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가 모스크바 대공국 전체 영토입니다. 이제 바실리 3세는 이반 3세의 아빠예요. 아빠인데 원래 영토가 요 정도였는데 여기를 요만치 이제 넓혀. 요만치 넓혔어요 이 바실리 3세가. 근데 이반 3세가 요 위쪽까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넓혀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객관적인 역사에서 우리는 모스크바 대공국이라고 요 국가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쯤 되면요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사람들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본인들을 몽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슬라브족, 노르드족, 게르만족 스스로
키예프 루스의 후예 루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키예프 루스가 이제 1000년대 되면서 굉장히 영토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뭐 노르드족이다 슬라브족이다 막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본인들을 그냥 루스국의 국민이다, 난 루스인이다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모스크바 대공국이 어쩌다가 갑툭튀는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루스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어찌됐든 이반 3세가 아까 이 양반이 독립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독립을 선포했든 말든 왕이나 황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공국이 뭐야? 대공국.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공작들을 다스리는, 주변의 공국들을 다스리는 그냥 공국 중에 하나인데, 공국 중 하나인데 그 공국들 오브 공국을 그냥 대공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황제나 왕이 아니잖아. 자, 왕국이랑 제국이 아니잖아 지금.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 대공국은 대공이 다스리는 곳, 제국은 이렇단 말이야. 근데 모스크바는 대공국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킵차크 칸국 몽골로부터 이반 3세가 독립을 선포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스스로 호칭을 바꿉니다. 뭐로? 짜르로.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짜르가 도대체 뭔지 아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 이 짜르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인지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 나도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로 얘들아. 여기까지. 애들아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